건선 치료법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선 치료법. 자, 건선은 완치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항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죠. 그렇게 여기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네, 좋죠, 저도.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제와 조절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친구라고 얘기했었죠. 좀 성격이 안 좋은 친구. 성질 좀 약간 더러운 애. 근데 완전히 더러운 애는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다닐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75에서 90% 개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선의 75%, 90%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건선이 10개 있으면 9개는 깨끗이 없어지는 거고 1개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바르는 연고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목표가 그겁니다. 요즘에 치료 목표예요. 옛날에 건선을 치료할 때 사실 이거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였거든요.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이거는 옛날 치료법 도저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합니다. 현실화가 됐어요.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인터넷 이거는 뭐 국민의사 네이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네, 유전적 면역이상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죠. 의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조금 너무 그 슬라이드가 너무 이렇게 쉬운 내용이면 제가 많이 모르는 사람 같을 것 같아서 네, 어려운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염증들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전신에 돌면서. 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죠. 만성 질환이,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치료를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치료예요. 이렇게 다 치료예요. 근데 이제 계단처럼 제가 표현한 건 뭘까요? 얘가 제일 약한 치료고 얘가 제일 센 치료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센 치료를 하면 어때요? 효과는 가장 좋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면 의사들은 제일 센 치료를 그럼 처음부터 해가지고 내 병을 깨끗하게 좋아지게 만들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나온 가장 센 치료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들어보신 약일 거예요. 이런 약들을 쓰면 센 치료긴 한데 부작용이 상당히 좀 커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효과가 좋은지는 분명히 알아. 근데 이 약물을 끊었을 때라든가 중간에 갑자기 심해졌을 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생물학 제제라는 거는 상당히 그런 점을 극복한 약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없는 약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약제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앞으로 우리들을 상당히 이렇게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만족도가 꽤 높아요. 사용법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매일 약을 안 드셔도 돼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생물학 제제라든가 이런 센 치료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효과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 목표를 90%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약제가 출현하고 있어서 저희들 치료제에도 치료하는 저희 의사들한테도 상당히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슬라이드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공포심을 갖게 하는 무슨 데이터들을 정보를 주는 거니까 뭐 중풍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심장이 멎어버리고 심장마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 잘 조절되는 상태의 약을 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패러다임에 맞는 얘기일 겁니다. 계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최근에 나온 약제를 써서 치료의 목표를 90%나 75%까지 상당히 높여놓는다면 이런 게 생길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치료 약제가 갖고 있는 센 치료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이 사용하기를 좀 주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한 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 조절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훨씬.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다른 약제들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치료 목표는 역시 부작용이 심각한 게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전을 보여야 돼요. 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중풍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생기는 거니까 조절이 안 되면 생기기 때문에 호전 목표를 상당히 높여놔야 됩니다. 치료 목표를 상당히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재발을 억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의 목표였죠. 예전에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현저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호전을 보이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장 약한 거고, 그러니까 아주 약한 한두 개, 10개 이내로 생기는 건선에서 처음부터 생물학제제 같은 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 쓰는 의사는 없어요. 바르는 연고제나 이걸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건선에서 보습제 사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이 네, 이런 타입이 있죠. 보습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보습제가 타입이 가장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잘 쓰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써서 편안한 타입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도 이건 끈적거리고 너무 싫어 막 이게 옷에 다 붙고 난리네 이러면 안 써요. 그거는 치료 효과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션이 이제 제일 묽어요.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바로 이 크림 타입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크림 타입이에요. 로션은 아시죠? 이렇게 물처럼 좀 흐르잖아요.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추가로 바르시고 20-30분 전에 이거 다 지키기 쉽나요? 되게 어려워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보습제를 써보면 제가 의사인데도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 스스로도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 효과는 가장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